사진 예쁘게 나온 매물, 지도상 완벽한 매물, 그것만 보고 고시원 계약하면 큰일 납니다. 사진이랑 실제는 다를 수 있어요. 숨어있는 하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반드시 임장을 해야 합니다. 즉 현장에 직접 가봐야 하는 거죠. 오늘은 임장을 갔을 때 뭘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다 알려드릴게요. 네, 5강에서 네이버 지도로 입지 보는 법, 그러니까 손품 파는 법을 배웠죠. 근데 지도로 보는 거랑 실제 현장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은 발품, 직접 현장 가서 뭘 보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임장 순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초반에 브리핑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브리핑을 받고 관심이 생기는 매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관심이 생기는 매물이 있으면 고시원 전문 부동산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임장, 즉 방문을 해서 고시원을 볼 수 있는지 물어보고 스케줄을 조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 방문, 즉 임장을 했을 때 뭘 봐야 하는가를 순서대로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건물 외부입니다. 네, 5강에서 말씀드렸죠. 건물이 너무 낡으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건물 노후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는 길, 이 임장을 하기로 마음먹고 고시원을 가는 길에 주변은 어떠한지, 그리고 밤길은 어떠한지, 그리고 언덕 여부, 사실 언덕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언덕 여부는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내가 여기 산다고 가정했을 때 괜찮은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층과 아래층 제가 보라고 했죠. 위층, 아래층이 노래방, 당구장 등 소음 업종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자, 방 실물을 이제 봐야 되겠죠. 만약에 공실이 없다고 하면은 방을 못 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하나에서 두 개 그 이상은 방이 있기 때문에 방을 꼭 보시길 바라고, 여기 방을 보실 때 핵심이 있는데요. 누수 흔적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천장이나 벽에 물이 샜던 자국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누수는 나중에 큰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생기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벽지에 얼룩이 있거나 곰팡이나 어떤 자국, 들뜬 자국 같은 게 있으면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고시원은 보통 옛날 건물이 대부분이라서 누수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누수는 빈번하게 일어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를 보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계약 전에 요거 그런 말 없었는데 누수가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협상의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 배운 외창, 내창 요거 실물로 확인하시고요. 그 브리핑에는 외창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봤을 때 그 외창이 옆 건물에 가려져서 빛이 안 들어오거나 그런 외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 크기 옵션, 그래서 그 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크기는 어떠한지 실제로 보면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피난 안내도, 그러니까 도면을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브리핑을 받았을 때 방 개수가 있는데 이 방 개수와 실제 도면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시원은 법적으로 복도에 피난 안내도를 꼭 설치를 해야 해서 누구나 쉽게 고시원의 도면도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리핑 방 개수와 도면도를 확인하면서 비교 대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 개수는 결국 매출과 직결하기 때문이죠. 이 개수가 만약에 안 맞는다 하면은 중개인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서 어떤 게 다른지,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협상 또는 조율을 하실 수 있겠죠. 네 번째는 공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리핑을 받았을 때 저희 지금 만실이에요, 또는 지금 한두 개밖에 공실 없어요 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사실이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 좋은 매물이긴 하지만 이게 고시원 원장이 이 고시원을 팔기 위해서 할인으로 급하게 채운 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단에서 뭐 예를 들어서 40만 원짜리 평균 방값인데 20만 원 또는 15만 원 이렇게 받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예약과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방을 채우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단기 손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달에 15만 원, 20만 원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한 달만 살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들이 많으면 내가 계약을 해서 내 것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어떻게 확인하냐, 사실 이거를 고시원 원장, 그러니까 매도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로 확인을 하는데요.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또는 블로그 또는 고시원 플랫폼에 이 고시원이 어떤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50% 반값 세일 이런 걸 하고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건물 외부에 X배너 같은 홍보 배너에 파격 할인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면서 얘가 지금 고시원을 팔기 위해서 반값을 엄청 할인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실 확인을 꼭 하시고 이런 것들을 챙겨 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 고시원, 즉 경쟁 고시원을 정찰하는 건데요. 주변 고시원, 그러니까 내가 임장을 간 그 고시원 근처에 2개에서 3개의 고시원을 손님인 척 해서 방을 한번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의 실제 시세나 이 공실, 방 컨디션을 내 눈으로 직접 비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계약할 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근방의 시세, 시장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공용공간과 시설을 확인하는 겁니다. 먼저 공용공간을 확인하실 때 여기 공용공간의 어떤 환경이나 크기, 그리고 무료로 제공하는 게 뭔지, 여기 안에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게 있으면 이 화장실, 샤워실의 컨디션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요. 이게 너무 더럽고 뭔가 관리가 안 되어 있다 해도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실 게, 이런 것들은 청소나 개선으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확인차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보일러나 전기, 배관 같은 것들이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고시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낡은 건물 안에 이런 것들이 오래되어서 따로 뭔가 수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교체를 하게 되면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실제 임장 사례,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임장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 시간상 다음 강의로 바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